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뭘 보고 왔냐면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이번 시간에 배울 작품이에요. 이 성북동 비둘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를 직접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씩 읽으면서 같이 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자, 성북동 비둘기라는 요 작품을 쓴 요 김광섭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몇 년대 시인이냐? 이 김광섭이라는 시인은 1960에서 1970년대의 시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는 항상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일들을 담는 경우가 많거든요. 1960년에서 70년까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요 시기 때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화는 이전까지 우리의 주는 뭐였냐면 농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공장에서 돌아가는 듯한 산업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확장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농촌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공장을 찾아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도시로 오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되게 좋은 거네요. 뭔가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화 도시화가 긍정적인 측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에 있어서는 이 산업화 도시화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측면은 뭐였냐? 우선은 산업화가 되면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도시로 올라오게 되면서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전까지는 노동자의 개념이 딱히 없었는데요.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기면서 이들의 인권이나 아니면 직업 환경 같은 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은 조금 주고 굉장히 일을 많이 시키는 이들의 그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산업화가 되면서 뭐가 됐냐면 자연도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서 뭔가 공장을 세우고 아파트, 주택 이런 것들을 세우다 보니까 산을 깎고요. 자연을 파괴시켜요. 그러면서 생태계도 파괴가 되고요. 그 자연 속에서 살던 동물들의 터전도 다 파괴시키는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게 되죠. 또한 도시를 원래는 농촌 아무것도 없던 데에 도시를 만들려다 보니까 거기를 싹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럼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이 붕괴가 돼요. 원래 농촌에서 젊은 일손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도시로 떠나버리고 농촌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만 남아서 농촌이 붕괴되고 이런 것들을 이촌향도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농촌을 떠나서요. 어디로 가냐면 도시로 옮겨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농촌이 붕괴가 가속화되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 가장 부정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북동 비둘기도요.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이렇고요. 공간적 배경은 아무래도 성북동이 되는 거겠죠. 성북동 비둘기가 이 시의 제재입니다. 한번 볼게요.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자, 번지라는 말이 두 번 나오네요. 번지, 번지. 근데 앞에 번지는 어떻게 된 거냐면 새롭게 생긴 번지고요. 뒤에 번지는 없어진 번지예요. 자, 누구의 번지인지 볼게요. 자, 없어진 번지는 비둘기의 번지가 없어졌대요. 없어졌다는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겠죠. 앞에 번지는 뭔지 한번 계속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돌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뭐가 앞에 있는 비둘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둘기가 번지가 없어졌대요. 번지는 얘들아 보통 어디에 붙이죠? 그쵸, 주소에 붙이죠. 나는 3-4번지에 살아. 아니면 내가 사는 곳의 주소는 13-53번지야. 이렇게 번지를 주소에 붙이거든요. 그러면 이 번지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이 터전을 뜻해요. 집을 뜻하는 거죠. 그쵸? 근데 비둘기가 집이 없어졌대요. 비둘기가 집이 없어졌대요. 뭔가 새로운 집이 생기면서 새로 생기면서 비둘기의 집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비둘기는 그럼 자신의 집을 잃은 거네요. 그래서 비둘기가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가버렸대요. 앞에서 돌 깨는 산울림 모르더라도 가슴에 금이 갔대요. 상처가 됐다라는 뜻이겠죠. 우리 보통 사랑이 깨졌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딱 이렇게 금을 긋잖아요. 그쵸? 똑같은 거예요. 가슴에 금이 갔다라는 건 이 비둘기가 자신의 그 터전을 잃어서 느끼는 비둘기의 아픔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픔은 눈에 안 보이니까 가슴에 금이 갔다라고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비둘기의 아픔을 형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 이건 뭐냐면요. 이제 번지, 새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쿵쾅쿵쾅 이전 거 다 부셔버리고 다시 무언가를 짓는 소리예요. 그래서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래요. 이 떠는 거 누가 떠는 거냐면 비둘기가 떠는 거죠. 너무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자신의 집이 없어져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얘도 비둘기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건데 밑에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여기는 산울림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비둘기의 아픔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마치 내가 느끼는 것처럼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북동 산에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면서 원래 그곳에 살던 비둘기는 자신의 집을 잃어버렸대요. 그 집을 잃어버린 슬픔이 돌 깨는 산울림에 떨고 있고요. 가슴에 금이 갔다라는 표현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나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성북동 비둘기는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자신의 터전을 잃어서 굉장히 슬프고 아팠어요. 근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듯이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대요. 평화를 사랑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인 거 아시죠? 평화를 사랑하는 비둘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가 내 집을 비록 뺏었지만 내 집이 파괴됐지만 그래도 너희에게 축복을 내려줄게 라고 하면서 서로 같이 살려고 서로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비둘기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성북동에 어떤 골짜기냐면 메마른 골짜기래요. 뭔가 촉촉하고 물이 넘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골짜기예요. 뭐가 메말랐냐면 비둘기의 집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비둘기의 집을 지켜주지 않은 채 새로운 집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내냐면 당연히 그렇죠. 인간이겠죠.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없냐면 공존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비둘기를 내쫓고 내가 살아갈 집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 공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파괴된 자연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자,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좀 여유롭죠. 그쵸? 누구한테 필요한 공간이냐면 비둘기에게 필요한 공간입니다. 비둘기에게 필요한 공간. 근데 이 공간이 있나 없나를 봤더니 없는 거예요. 이런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 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있대요. 그러면 비둘기에게 필요한 공간이 지금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 소리가 들린대요. 이거 아까 위에서 돌 깨는 산울림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여기에 새로운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쿵쾅쿵쾅 하는 그 소리예요. 채석장이라는 건 돌을 캐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돌을 부시고 그다음 캐내는 그 소리가 너무 메아리 쳐서 너무 비둘기한테는 스트레스겠죠. 자신의 집이 파괴되는 소리입니다.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이거 향수 퍼퓸 아닌 거 아시죠? 이 향수는 무슨 뜻이냐면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자신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자신이 살던 곳 어디냐면 자연이거든요. 보존되어 있는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 자연은 어떤 곳이었냐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합니다.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원래 인간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그 온기를 느끼고 싶어요. 근데 채석장에서 금방 따낸 돌의 온기에 비비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다른 사람과의 온기를 느끼고 싶고 자연과의 온기를 느끼고 싶은데 이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온기는 원래 비둘기가 느끼고 싶은 거예요. 느끼고 싶은 것. 그치만 지금은 느낄 수 없는 것이겠죠. 지금은 느낄 수 없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윌리엄 잠깐 봤을 때 비둘기는 집도 잃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축복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인간과의 온기를 느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돌에서야 온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 형 가볼게요.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비둘기는 뭘 뜻한다고요? 사랑과 평화의 새예요. 누구와 함께 했냐면 항상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뭐 했냐면 같이 살아갔어요. 공존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반대됩니다. 이제는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더 이상 자신의 터전도 없고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평화를 뜻하는 그 새가 그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어떤 새가 되었냐면 쫓기는 새가 되어버렸대요. 너무 불쌍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둘기라는 여기 성북동 비둘기 제목이죠. 이 비둘기는요. 원래 이곳에 살던 뭐였냐면 자연이에요. 자연적인 것의 일부였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서 자꾸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새로운 건물들을 지어야 되니까 자연을 파괴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자연이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어떤 걸로 해석하기도 하냐면요. 비둘기는 원래 성북동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새로 무언가 집을 지으면서 원래 살던 곳에서 쫓겨난 사람이야. 즉 뭐라고 보면 되냐면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 원주민이에요. 근데 이렇게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자신의 원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낸 사람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연이든 원주민이든 둘 다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냐면 모두 다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쫓겨나는 신세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원래의 원주민을 내쫓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시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 표현법만 정리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표현법을 볼 거냐면요. 우리는 대유법이라는 표현법을 볼 겁니다. 대유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방식입니다. 어떤 사물의 부분으로요,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물의 속성, 일부의 속성을 통해서 전체의 특징, 사물 자체,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 대유법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예전에 살던 서민들이요. 귀족이 아니고 서민들이 너무 배고픈데 자꾸 먹을 건 없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비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스테이크 먹어. 고기 먹어. 이러면 됐어요. 자, 시민들이 원했던 건 정말 빵이었을까요? 아니죠. 그쵸? 음식을 달라라는 거예요. 야, 너 바보같이 고기나 먹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고기도 못 먹으니까 지금 빵조차라도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의 빵은요. 진짜 브레드 자체가 아니라요. 이꼴 음식이에요. 음식 중에 하나를 통해서 음식 전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대유법이에요. 또 이런 말도 있죠. 펜은 칼보다 강하다. 얘들아, 펜과 칼로 진짜 싸울 수 있을까요? 예, 불가능하죠. 칼로 펜 그냥 베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쵸? 근데 펜은 칼보다 강하대요. 이때의 펜은 진짜 펜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의 지식, 지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칼은 그렇죠. 무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일부를 통해서 전체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더 큰 거를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을 대유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도요. 그 번지, 여기 위에 있었죠. 요 번지가 바로 그런 대유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번지는 나의 집의 주소 중에 일부예요. 그치만 이 부분을 통해서 집, 터전이라는 전체적인 큰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번지 역시도 대유법을 활용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명에 파괴된 자연, 그리고 그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자신의 터전을 잃어버린 원주민에 대한 안타까움, 비판을 담고 있는 시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였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것과 관련이 있는 시 김유선의 김광섭 시인에게 라는 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2학기 시험 범위니까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프린트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